(4월의) 재보궐선거 결과 광양에서는 이돈견 후보가, 고흥에서는 김재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탄핵 정국 등이 맞물리며 비교적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재보궐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봤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 낸 길을 임도라고 합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임도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에서는 대표 특산물인 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물동량이나 소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수출 특화 품목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산불을 끄고 숲을 관리하기 위해 산에 낸 길을 임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임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도가 필요하지만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달 31일 전남 해남군 계곡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임도가 산불 확산을 막는 방화선 역할을 해 약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불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약 3m 폭의 임도가 개설돼 산불 진화 차량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임도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산불 진화 대응 속도는 3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그 산불 현장도 임도와 작업로가 있어서 30분 만에 주불과 화산을 진압하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전국 산림이 황폐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나무 심기와 임도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산불이 난 경북은 임도 조성이 미흡해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구규림과 사유림에서 임도시설이 늘었습니다. 특히 2021년 700여 킬로미터 임도 구간이 이듬해 900여 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임업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한 만큼 화재 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은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임도 확충과 함께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해 산불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도가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노후화되게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임도에 대한 어떤 배수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아니면 노면에 노후가 돼서 좀 지지력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국적으로 임도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임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강진군이 산불 피해를 입은 청송군을 돕기 위해 구호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강진군은 3일 베개와 생필품 등 긴급 구호 물품과 함께 기부금 3천만 원을 청송군에 전달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2015년 청송군과 함께 관광 선도 도시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다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방침을 놓고 전남에서는 수출 효자 품목인 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에 대한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지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구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물동량이나 소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김을 포함한 농수산 식품 가운데 수출 특화 품목의 지원을 확대하고 김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치러진 광양과 고흥 기초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 이돈견 후보와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진행된 선거다 보니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광양 지역 도심인 중동을 중심으로 인구 3만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3파전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이돈견 후보가 총 투표수 4,700여 표 가운데 2,900여 표를 얻으며 63%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당선인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 광양곡성 구례을 지역위원회 민원 조직실장 등을 지내며 쌓은 경험으로 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에 대해서 축하 인사도 하면서도 들었던 말이 오늘부로 광양 시민 중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신분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을 대하고 시의원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걸 잘 새기고 끝까지 또 그와 같은 모습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저 자신을 잘 올곧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 나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김 후보는 총 투표수 6천여 표 가운데 3,300여 표를 얻고 득표율 54%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무소속임에도 군의원 활동 경험을 내세우며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과영면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당선인은 주민들의 수건사업 해결에 집중해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잘 듣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촘촘히 챙겨서 일하는 그런 일꾼, 그런 군의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주민들의 수건들을 해결하는,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일기 1년이지만 현직 의원도 못지않게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 독점구도 균열이 감지됐습니다. 광양을 제외한 담양과 고흥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각각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대통령 파면 문제와 전국적인 산불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4.2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인 만큼 지난 재보궐선거 때보다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인데요. 4월 1일 재보궐선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하상복 국립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4월 1일 재보궐선거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대통령 파면 문제가 지금 걸려 있고 또 대형 산불이라고 하는 국가적 그 사안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선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의 형식이긴 하지만 전국적인 그런 여론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선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역민들의 민심 더불어서 이제 전국적인 그런 여론의 어떤 향배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당선된 분들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더 관심이 적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번 선거의 가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년짜리 선거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요.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여론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중대한 또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1년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아니다. 1년 동안에 지방 정책들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입안되고 의결되고 또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정권의 높은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대로 내년 지방선거의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시민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자가 참여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선거는 그런 주권자의 어떤 그런 참여와 영향력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든 지방적 차원에서든 권력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지방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실천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무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의 주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와 관심,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실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식 속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상복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목포 시민단체가 탄핵 인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시민주권 행동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국가기관에 출동시켜 국가를 마비시킨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는 4일에는 시민문화제를 진행한 뒤 앞으로도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김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김종자 배양과 생산 분야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김은 전남에서 약 80% 생산이 이뤄지고 2023년부터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김종자 산업을 비롯한 김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발생한 여수 지역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등이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피해 양식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개 어가에서 249만 마리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규모는 총 73억 원으로 저수온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어가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 총 31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4월 한 달 동안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펀드 사업 설명회를 열어 맞춤형 민간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각 시군별로 투자 펀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선정과 검토 사례, 추진 계획 등을 안내한 뒤 펀드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해마다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수에서는 지난해 총 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사업이 펀드 대상 사업에 선정돼 3천억 원 가운데 1,40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겨울 동계 전지 훈련을 위해 지역을 찾은 선수단이 증가했고 33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9개 종목 1,548개 팀에서 35만 명 규모의 선수단이 찾았고 1년 전 같은 기간인 24만 명보다 45%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